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대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해주었다고 대본을 썼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토트넘에서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준 패스 같은 패스를 토트넘에서도 많이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쓴 것이었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본을 쓰다 보니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대본이 써지고 말았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축구 전문 유튜버인 제자르가 이번 손흥민 선수의 골을 이강인 선수가 떠먹여줬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에게 강제 도움을 적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골인데, 앞으로 대본 실수 안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시차가 9시간 나는 영국에서는 토트넘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이적 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토트넘으로 이적 후에도 계속 유망주로 남아있는 브라이언 힐이 이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적 시장 1티어 기자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브라이언 힐은 유럽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완전 이적에 대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브라이언 힐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브라이언 힐은 1월에 임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좋은 기회와 완전 이적이 가능하다면 이적을 원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이언 힐은 2001년생으로 23세, 그리고 우도기는 2002년생으로 22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도기는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복귀해서 바로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어린 우도기가 토트넘에서 바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브라이언 힐은 좋은 선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는 안 맞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힐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페인 선수 공격수를 영입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망주 소리를 듣는 스페인산 공격수를 살 때 말이죠. 브라이언 힐은 언제 터지나 언제 잘해주나 기대해봤지만, 이제는 브라이언 힐을 놔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힐 잘가. 그리고 어제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셜리송이 영국 ESPN과 인터뷰에서 우울증을 고백하면서 오열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을 하러 가기 전에 저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저의 꿈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빠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건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성기 시절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XX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사가 저를 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구글에서 그런 쓰레기를 검색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치료사가 필요하시다면 심리치료사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터놓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사람과 대해야 하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ESPN과 인터뷰를 하러 온 것은 심리치료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축구 경기장 밖에서 이런 심리치료는 중요하고, 우리가 좋든 싫든 생명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심리치료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라면서 오열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고백한 시셜리송이었습니다. 시셜리송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꿈꿔왔던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 후로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경쟁에서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축구 유튜버를 계속 해오면서 수많은 다른 채널들과 경쟁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리 많지 않은 구독자 수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런 힘든 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당한 대우 받고 있는지 아신다면 다들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하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있다는 것만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셨죠?
여하튼 히샬리송이 우울증을 고백하며 정신적으로 힘들면 심리치료를 받으라면서 오열하였는데, 히샬리송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가진 제자르와 그리고 손흥민의 멘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에서 골도 떠 먹여줘야 하고 패스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골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라 히샬리송보다 몇 배는 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힘든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개꿀 보직이어도 자기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자신에게는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겠지만,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처한 상황이 더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 다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오열하며 고백한 히샬리송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토요일 루턴타운과 경기를 앞두고 큰 부상 우려를 가질 수 있다. A매치 기간이 마침내 끝났고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시작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다. 토트넘의 초점은 상위 4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엔젤 감독의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토요일 루턴타운과 경기 준비를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토트넘의 어떤 선수는 루턴타운과 경기를 앞두고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심각한 부상 문제를 꽤 많이 겪었었다. 메디슨은 발목 부상으로 몇 달간 결장했고, 반더벤도 많은 경기 결장했다. 그리고 벤탄쿠르와 히샬리송도 다른 문제를 겪으면서 엔젤 감독에게는 이상적인 시즌은 아니었다. 그리고 히샬리송의 다른 부상 가능성이 공개가 되었다. 월드 클래스 수준의 26세의 히샬리송은 A매치 기간 동안 브라질 국대에 차출되었지만 두 경기에서 기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훈련 세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서 히샬리송을 월드클래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보고 빵 터졌네요.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제 무릎 부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 100% 몸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브라질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100%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매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팀의 성과에 만족합니다. 우리 브라질은 두 경기에서 많이 성장했고 저는 이제 잘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히샬리송이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투rum은 히샬리송은 토트넘 데뷔 시즌에 보여준 활약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적 첫 시즌 내내 3골만 넣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골만 넣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모든 경기에서 11골을 넣었고 10골은 리그에서 나왔다. 히샬리송의 세부적인 통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더 많은 슈팅과 패스, 경기당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히샬리송의 이번 시즌 활약을 보면 칭찬받을 자격이 있고, 토트넘 팬들은 그가 루턴타운과 경기 선발로 나올 만큼 충분히 건강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루턴타운은 강등권 언저리 팀인데도 불구하고 라인 올리고 공격하는 팀이라서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맞아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득점하기를 다 같이 응원해 봅시다. 그리고 손흥민을 극찬하는 영국 매체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빌트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에게 영입 제안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마르무스를 팔려면 5천만 유로 730억을 원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이다. 이 이집트 선수는 현재까지 모든 대회에서 33경기 출전해서 16골과 6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공격수 마르무시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빌트는 전했습니다. 또 공격수와 연결되어 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미 스포츠의 딘 존스 기자는 손흥민을 극찬하였습니다. 해당 소식도 더 부투rum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오랫동안 새로운 공격수와 연결되어 왔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 해리 케인을 팔았고 같은 이적 시장에서 대체 선수를 사지 않은 이후에 계속 수많은 잠재적인 다른 공격수 옵션들과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산티아고 히메네스, 조나단 다비드와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과 연결되었었고, 이제 토트넘이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딘 존스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때문에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딘 존스는 토트넘의 이적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를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9번 공격수보다 윙어를 더 많이 영입하려고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9번 공격수 자리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딘 존스였다. 이런 딘 존스가 손흥민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토트넘은 9번 공격수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더 부투룸은 잠재적으로 한 시즌에 2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할까? 손흥민은 이번 시즌 중앙에서 뛸 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토트넘은 다른 선수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중앙에서 뛰려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왼쪽 측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윙어와 계약해야 할 것인데 그건 또 다른 어려운 일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있는데 굳이 다른 공격수 왜사? 라고 반응하는 더 부투룸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다 이탈리아의 어떤 아저씨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멘탈 약한 시잘리송을 영입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아저씨가 시잘리송 너무 비싸게 사와서 안 쓰자니 아깝고 쓰자니 이번 시즌 골은 넣어주기는 하지만 연계는 부족해서 만족이 안 되는 시잘리송입니다. 최선은 시잘리송이 사우디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잘리송 사우디에 좋은 가격에 팔고 손흥민 중앙에 쓰고 왼쪽에 연계되고 어시스트 능력 좋은 윙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에서 5월달 A매치 경기 없고 리그 경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토트넘이 루턴타운 잡고 다음 주 중 어려운 웨스트햄 원정 꼭 이기기를 다 같이 응원해 봅시다. 이렇게 댓글 달리면서 구독한 줄 아시고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잘생긴 형, 이쁜 누나, 멋진 할아버지, 고우신 할머니, 선남 선녀 동생들, 축구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